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3절의 잉여분의 계산과 단순군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잉여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잉여분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잉여분의 구조를 우리가 분석을 하는 몇 가지 example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잉여분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지금 이제 하나의 군 G가 있다라고 할 때, 이 군 G에 대해서 노멀 서브그룹 N이 있으면, G를 이제 N에 의한 이제 잉여류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고, 그러한 잉여류들을 이제 각각의 잉여류들을 이제 하나의 원소로 간주를 하는 것이 잉여군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이제 여기 있는 그 검은색 라인이 G에서 N에 의한 잉여류를 하나씩 하나씩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이 검은색 라인에는 A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이 이제 하나의 잉여류를 이제 구성을 할 텐데, 그러한 잉여류를 하나의 원소로 간주를 하는 것이 잉여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잉여류에 있는 원소들을 전부 다 하나로 생각을 해서 A를 포함하는 잉여류 하나의 원소로 이제 간주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또 항등원이 포함된 잉여류가 있을 텐데 그 잉여류는 또 하나의 잉여류 원소로 우리가 간주를 할 텐데 그것은 이제 N에 해당하는 그런 잉여류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원소 B가 또 적당한 잉여류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 잉여류 전체를 이제 하나의 어, 그 원소로 우리가 BN이라고 좀 표기를 이제 할 텐데요. 자, 이러한 그처럼 이제 그 잉여분에서는 원소가 여기 있는 동그라미 각각을 하나의 원소로 생각을 하는데 이 동그라미는 여기서 본 것처럼 잉여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의 원소로 생각을 하겠다, 간주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잉여분 아래쪽에서의 연산은 예를 들어서 AN과 BN을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AN이라고 하는 잉여류에 포함된 한 원소, 여기서 A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BN이라고 하는 잉여류의 한 원소인 B를 이제 생각을 한 다음에 A하고 B를 군 G상에서 연산을 합니다. 그러면 A 곱하기 B라고 하는 이제 원소가 있을 거고 그것을 포함하는 적당한 잉여류가 있을 텐데 이 녀석을 포함한 잉여류가 이제 A, B, N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잉여류가 되는데요. 이 잉여류가 AN과 얘죠. BN, 얘죠. 두 개를 연산한 잉여분해에서 연산을 한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잉여분에서 연산은 그 잉여류 안에 있는 특정한 대표를 우리가 적당히 추출을 해서 그 적당한 두 원소를 주의상에서 연산을 한 다음에 그 녀석을 포함한 잉여류로 그 연산이 주어져 있는 것이 잉여군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잉여군 구체적인 예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주에 대해서 노멀 서브그룹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경우가 트리비얼 노멀 서브그룹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러한 경우에는 잉여군이 어떠한 모습으로 생겼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예로 정수의 덧셈군에 대해서 이제 영 하나만을 가진 이제 트리비얼 서브그룹을 생각을 해보고 그것에 의한 잉여군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잉여군의 원소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는 덧셈군으로 우리가 연산을 표현하는 기호로 덧셈을 이제 표현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잉여류들은 군 G에 있는 여기서는 G가 되겠죠. 모든 정수들에 대해서 그것을 포함하는 주어진 이 부분군 영 하나만을 가진 이제 트리비얼 서브 그룹이죠. 자,
그것에 의한 잉여류들의 모임이 될 텐데, 일단은 여기 있는 잉여류는 여기 있는 원소와 A를 뭐 더해서 만든 집합인데, 그 집합 생각해 보면 A 하나만을 가진 집합이 되겠습니다. 즉, 이 잉여류들의 모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A가 0일 때는 0 하나만을 가진 집합, A가 1일 때는 1 하나만을 가진 집합, 또 비슷하게 2 하나만을 가진 집합 등이 생길 거고, 분매 정수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잉여류들이 있고, 잉여류들의 모임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잉여분의 원소들이 되겠습니다. 자, 정수 각각을 이제 하나만을 가진 그런 집합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집합이나 마이너스 1, 0, 1, 2 이러한 집합이나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잉여 분해서 연산이나 이러한 정수들의 연산이나 본질적으로 그 잉여류에 속하는 원소를 택해서 연산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잉여류에 속하는 원소가 하나밖에 없으므로 결국 그 유일한 정수를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생긴 모양은 다르지만 분해 관점에서는 자연스럽게 구조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더 명확하게 이 두 녀석이 그 동형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제1동형 정리를 생각했었는데요. 제1동형 정리 생각해 보면 정수의 덧셈군에서 정수의 덧셈군으로 가는 호모몬 비춤 중에서 아이덴티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를 그대로 A로 보내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아이덴티티 함수는 당연히 이제 호모몰피즘이고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는 아이소몰피즘이 되는데, 이 경우에 커널을 생각을 해보면 결과가 0이 되는 원소들의 모임은 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1동형 정리로부터 정수들의 덧셈군 정의역을 커널에 해당하는 0 하나만을 가진 트리비얼 서브그룹으로 우리가 얻은 잉여군은 치역에 해당하는 것과 이제 동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이 아이덴티티는 아이소모피즘이므로 온투가 되니까 이것이 공역에 해당하는 지의 전체를 갖습니다. 즉, 어떤 군을 트리비얼 서브 그룹에 의해서 잉여군을 만들면 그것은 자기 자신과 동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1동형 정리를 이용해서 확인한 것이고, 지금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사실은 잉여류 자체들이 그냥 하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런 잉여류들 사이에서 연산이 결국은 원래 분해서 연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너무나 간단해서 즉 자기 자신과 구조가 동일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었고요. 자, 또 다른 예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G의 노멀 서브 그룹 중에서 제일 작은 녀석이 트리비얼 서브 그룹이었는데, 이번에는 가장 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G 자체는 자기 자신의 노멀 서브 그룹인데요. 자, 이때 그러면 G를 자기 자신의 노멀 서브 그룹에 의해서 잉여군을 만들게 되면 어떠한 구조를 갖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잉여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이제 할 거니까 덧셈이 아니라 이제 곱셈 기호로 표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G에 속하는 각각의 원소 A에 대해서 A를 포함한 G에 의한 잉여류들의 모임인데요. 자, 이거는 사실은 어떤 스몰 a를 생각을 하던 a 곱하기 스몰 g의 형태는 결국은 g밖에는 안 됩니다. a가 어떠한 원소를 택하더라도. 자, 우리가
그 H가 노멀 서브 그룹일 때, 뭐 노멀 서브 그룹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고요. 뭐 일반적으로 분이라고 생각을 할 때, 서브 그룹이라고 생각할 때, 어, AH라는 A를 포함한 좌잉여류를 생각을 했을 때 그 녀석이 H랑 같아지는 필요 충분 조건은 A가 H 안에 있는 원소인 경우입니다. 즉 H 안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AH를 해봤자 H랑 달라질 게 없이 정확하게 같아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G에 있는 임의 원소에 대해서 A 곱하기 G를 하게 되면 A에 상관없이 항상 G가 나오는 것이죠. 자, 스몰 a를 아무리 바꾸더라도 이 잉여류는 항상 G가 나오는 거니까 결국은 잉여류는 단 하나만 생깁니다. 자,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해보면 G라는 전체 군이 있는데 자, G 자체를 이제 군으로 생각을 부분 군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의 잉여류가 그냥 전체가 하나의 잉여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원소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군이 되겠습니다. G 하나가 원소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결국 트리비얼 그룹이 되겠습니다. 트리비얼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그런 원소 그 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의한 잉여군은 원소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간단한 그런 구조를 갖는 군이 됩니다. 자, 그러한 이그젬플을 한 예로 다음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을 양의 정수라고 하고요. 자, n 곱하기 r이라는 이 기호를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겠습니다. 즉, 임의의 실수 스몰 r과 앞에서 정한 양의 정수 n을 곱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실수 값들의 모임을 nr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nr은 실수들의 덧셈 군을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그 덧셈을 이제 연산을 했을 때 자, 그거에 이제 서브 그룹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nr은 당연히 n 곱하기 r은 당연히 실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실수의 부분 집합이면서 사실은 모든 실수가 n 곱하기 r로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자, 임의 실수 x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x는 n 곱하기 n분의 x라고 쓸 수 있죠. 자, n 앞에서 정한 양의 정수고요. 그 다음에 n분의 x는 x가 실수이므로 이것도 하나 실수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nr 이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입니다. 이 녀석을 r로 생각을 하면 이게 실수니까 즉 임의의 실수는 nr이라고 하는 집합에 포함이 된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호가 조금 새로운 기호긴 하지만 이 녀석은 항상 R에 포함되고 있고 R은 또 이 기호가 나타나는 집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실은 NR이라고 한 이 기호가 나타나는 집합은 실수 집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 자신이 되는 거니까 이제 서브 그룹이 되겠죠. 자, 그럴 때 다음과 같은 잉여군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지금 방금 한 것처럼 분자에 해당하는 군과 분모에 해당하는 노멀 서브 그룹이 동일한 거니까 결국은 이것은 하나의 원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원소가 하나짜리 그런 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도 굉장히 간단한 거죠. 간단, 근데 지금 앞에 있는 두 가지 경우 생각해 보면 G의 노멀 서브 그룹 중에서 제일 간단한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즉 이 경우는 G하고 구조가 너무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노멀 서브 그룹 중에서 제일 큰 경우에는 자기 자신 생각을 할 텐데 이것은 이제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양쪽은 너무나 극단적인 상황인 거고 우리가 지금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거는 그 사이에 있는 어떤 노멀 서브 그룹에 의한 이제 분의 구조가 잉여분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n이
트리비얼 서브그룹보다는 크면서 n이 자기 자신보다는 작은 그런 노멀 서브그룹에 대해서 이러한 잉여분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한다면, 자, 이 구조로부터 G 자체의 구조를 이제 유추하는데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n이 너무 간단한 트리비얼 서브그룹인 경우나 아니면 n이 전체랑 같은 경우에는 이 잉여분의 구조가 너무 간단하거나 혹은 잉여분의 구조가 자기 자신과 같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구조를 뭐 새롭게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것이죠.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n이 이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같지 않은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이 잉여분은 G보다는 조금 더 작은 위수를 갖는, 아니면 구조가 좀 더 작은 그러한 분이 될 테니까, 이 녀석의 구조는 조금 더 G 자체보다는 알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구조를 먼저 알아내고, 그리고 이제 n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이 구조로부터 다시 G의 구조를 이제 유추를 좀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아, 이런 일을 할 때는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의미가 없고, 이 중간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중간쯤에 해당하는 한 가지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네,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이 하나 있고요. 자, 유한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H가 서브 그룹인데, 위수가 다음과 같이 전체 군의 위수의 반이 되는 그런 서브 그룹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유한계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 위수의 반만큼의 위수를 갖는 그런 부분군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 부분군 H는 반드시 G의 노멀 서브 그룹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멀 서브 그룹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좌잉여류와 우잉여류가 항상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좌잉여류의 집합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잉여류의 집합은 G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A, H 의 형태들이 이제 좌잉여류가 되는데, 자, A, H들은 전부 다 위수가 같습니다. 그런데 위수가 H의 위수랑 같은데 전체의 그 위수의 반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러한 잉여류들, 좌잉여류들이 전체 몇 개 있는가? 즉, 인덱스를 생각을 해보면 인덱스는 2가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G라고 하는 군에 대해서 좌잉여류는 모두 2개가 있는데, 자, H 자체가 하나의 잉여류가 될 것이고요. 또 다른 잉여류가 하나 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개의 좌잉여류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자, 언제 그 AH라는 H랑 다른 잉여류가 생기냐면, 요 A는 지금 H가 아닌 다른 잉여류에 속하는 원소인 경우에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A가 H에 네, A라고 쓰면 조금 헷갈릴 것 같으니까 좀 바꾸죠. X라는 원소가 H에 속하는 경우에는 X를 포함하는 잉여류나 H가 같은 게 되고, 따라서 이것을 이제 부정을 하게 되면 대우명령 생각해 보면 H가 H에 속하지 않는 그런 X에 대해서 XH와 H는 이제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잉여류가 H와 AH 딱 2개로 이제 주어지므로 XH가 H랑 다르다는 얘기는 전체 잉여류 중에서 2개 중에서 H가 아닌 다른 잉여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x가 h에 있는 원소라면 그것을 포함하는 잉여로는 h 자체가 되는 것이고요. 자, x가 h에 속하지 않는 원소인 경우에는 x를 포함하는 잉여류가 바로 요 나머지가 됩니다. 자, 이러한 그 상황을 이번에는 이제 우잉여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즉, 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이 경우에도 자, 우잉여류의 개수는 두 개가 될 텐데 하나는 h가 될 거고요. 또 다른 우잉여류가 또 존재하겠습니다. 이때 앞에서 한 것처럼 x가 h에 속하는 경우에는 x를 포함하는 우잉여류가 h 자기 자신인 것이고요. x가 h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hx가 h가 아닌 또 다른 잉여류인 hb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g를 좌잉여류들로 구분할 때와 g를 우잉여류로 구분할 때를 보면은 h가 아닌 다른 쪽이 또 다른 좌잉여류 혹은 또 다른 우잉여류가 될 거니까 결국 hb와 ah는 이제 같습니다. 즉 x가 h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hx나 xh나 서로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그 좌잉여류에서는 ah가 되고 우잉여류에서는 hb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x가 h에 속할 때는 좌잉여류가 h, 그 다음에 우잉여류도 h가 되는 거니까 x가 이제 h에 있거나 h에 없거나 상관없이 좌잉여류, 우잉여류는 항상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 서브그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이제 활용을 해서 그 AN이라고 하는 alternating 그룹을 생각을 해보면 SN 전체의 그 N차의 대칭군의 이제 그 서브 그룹으로서 위수를 보면 이제 2배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노멀 서브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잉여군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제 이 노멀 서브 그룹의 위수가 전체의 반이 되므로 이러한 그 좌잉여류 혹은 우잉여류 이 잉여류의 집합은 자기 자신과 그것이 아닌 나머지로 구성된 잉여류로 이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때 시그마는 AN이 아닌 다른 그 집합에 속하는 이제 원소여야 되므로 그 AN에 속하지 않는 그런 치환을 선택을 해서 그 치환을 포함한 잉여류가 이제 또 다른 잉여류가 되겠습니다. 자, AN은 짝치환들의 모임이므로 결국은 이 잉여구는 잉여류가 두 개가 있는데 한 잉여류는 이제 자기 자신이고 또 다른 잉여류는 홀치환 하나를 가지고 그 녀석을 포함한 그러한 잉여류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 SN에 있는 모든 치환을 기치환과 우치환, 짝치환과 홀치환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N이 바로 짝치환들의 모임이고요. 또 다른 이제 모임이 홀치환들의 모임인데 그 홀치환들의 모임이 또 다른 잉여류를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녀석은 전체를 짝치환과 기치환으로, 그러니까 홀치환으로 이제 나눈 그런 것을 이제 그 원소로 하는 그러한 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군에 대해서는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이므로 결국은 위수가 2인 군이 될 텐데 그러한 구조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G2하고 이제 동일한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유한군의 부분군으로서 위수가 전체 군의 반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노멀 서브 그룹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 사실을 이제 사용을 한다면 라그랑주 정리에 여기 성립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A4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4는 이제 그 짝치원들의 모임인데 시그마가 1, 2, 3, 4 상에서의 치원들의 모임 중에서 치원들 중에서 시그마는 이제 짝치원들만 이제 가지고 온 것이죠. 자, 이 A4에 있는 치원의 개수는 4팩토리얼의 전체 반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인가요? 12가 되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지금 12개인데 자, 라그랑지 정리에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즉, 라그랑지 정리부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라그랑지 정리에서는 어떤 유한군의 부분군의 위수를 생각해 보면 그 부분군의 위수는 원래 군의 위수의 약수가 된다 라는 건데요. 그것에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12는 6의 배수고요. 혹은 이제 그 6은 12의 약수입니다. 12는 이제 A4의 위수가 되는 거죠. 자, 6은 A4의 위수의 약수이기는 하지만 그럴 때 부분군이 존재할까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6이 전체 분의 위수의 약수일 때, 자, 위수가 6인 A4의 부분군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인데요. 그게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라그랑지 정리에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A4의 부분군 중에서 위수가 6인 그런 부분군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만일에 이와 같은 부분군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A4의 위수가 지금 12인 상태고 만일에 위수가 6인 A4의 부분군이 존재한다면 H가 위수가 반인 그런 부분군이므로 H는 A4의 노멀 서브 그룹이 됩니다. 그러면 이 노멀 서브 그룹을 가지고 잉여군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잉여군에는 이제 두 개의 그 잉여류가 지금 두 개의 잉여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시그마는 이제 H가 아닌 다른 잉여류에 이제 있는 원소를 가지고 그 원소를 포함한 잉여류가 이제 시그마 H가 될 거고 H에 있는 이제 치원들은 전부 다 그 녀석을 포함하는 잉여류가 H 자체가 됩니다. 자, 이때 요 녀석은 G2하고 동형이죠. 원소가 이제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자, 구체적으로 연산을 보면 H하고 H의 연산은 자, H의 그 대표로서 항등원 생각을 한다면 항등원하고 항등원을 곱하면 항등원이므로 이 결과도 H가 됩니다. 반면에 시그마 H하고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녀석을 곱할 때는 시그마를 택해서 여기서도 시그마를 택하고 여기서도 시그마를 택해서 연산을 한 게 시그마 제곱이죠. 그래서 이런 잉여류의 연산에서는 시그마 제곱 H가 되는데 자, 지금 G2 원소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항등원을 자기 자신과 연산을 해도 항등원이 되는 것이고요. 항등원이 아닌 다른 원소를 연산을 해도 항등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는 뜻은 시그마 제곱이 H에 속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 위에 있는 사실로부터 뭐 뻔한 사실이긴 하지만 시그마가 H에 있는 시그마라고 하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여기서는 A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A가 H에 있는 경우에는 A 제곱을 하면 당연히 H에 있을 거고요. A가 H에 없는 경우에도 지금 이와 같은 계산에 의해서 A 제곱은 H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A4에 있는 모든 치환을 제곱을 하게 되면 이 H 안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A4에 있는 원소의 제곱이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를 생각을 해보면 H에 어떤 원소가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1로 가는 길이가 3인 사이클을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은 1, 3, 1, 2에 이제 곱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길이가 3인 사이클은 A4에 있는 이제 원소가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1, 2, 3을 제곱을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그 생각한 위수가 6인 그런 부분군이 있다면 그 H 안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A4에 있는 지금 모든 원소는 제곱을 하면 H에 들어가는데 A4에 들어가는 원소로서 길이가 3인 그러한 사이클이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 3을 제곱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이 이제 그 H 안에 포함이 될 텐데요. 자, 이 녀석을 계산해 보면 1이 2로 갔다가 3으로 갈 거고 3은 1로 갔다가 2로 갈 거니까 뭐 길이가 또 3이 그런 하나의 사이클이 됩니다. 이 녀석이 H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비슷한 방식으로 1, 2, 3이 아니라 1, 2, 4를 생각을 하더라도 즉 맨 마지막에 3이냐 맨 마지막이냐 4냐 생각을 하더라도 길이가 3인 사이클이므로 A4에 있을 것이고 따라서 1, 2, 4의 제곱도 H에 포함이 될 텐데 이 녀석은 1, 4, 2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길이가 3인 사이클의 제곱이 전부 다 H에 속하는데요. 자, 그러한 것들을 좀 계산해 보면 네. 자, 처음 생각한 것이 이제 그 132의 제곱이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123의 제곱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었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123의 제곱하고 124의 제곱을 생각했는데 123의 제곱 여기 124의 제곱 생각을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H 원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123은 아니고 132의 제곱이긴 하지만 그것과 123의 제곱으로 해봤던 거고요. 자, 이런 것이 H의 제 원소라는 건데 123의 제곱은 132였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132도 길이가 3인 사이클인 거니까 A4에 속할 거고 그것을 제곱했기 때문에 그 제곱한 것도 H 원소인데 이 녀석을 계산해보면 1, 2, 3입니다. 그래서 1, 2, 3, 1, 3, 2가 모두 H의 원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길이가 3인 다음과 같은 사이클들이 전부 다 A4에 있는 길이가 그 3인 그런 사이클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H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이제 가능한데요. 자, 8개의 원소가 전부 다 H에 속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H는 처음부터 위수가 6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로 이제 원소가 6개까지밖에 없는데 지금 벌써 8개 이상이 H에 포함이 된다
라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이제 얻게 됐습니다. 자, 이 잘못된 결과는 위수가 6인 그런 부분군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모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A4의 부분군으로서 위수가 6인 그런 부분군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그랑지 정리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는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잉여분의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유한생성 아벨군의 구조를 생각했었는데요. 자, G가 유한생성 아벨군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임의의 서브그룹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G가 이제 아벨군인 거니까 이 임의의 서브그룹 H가 이제 노멀 서브그룹이 되고 따라서 우리가 H에 의한 잉여군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잉여군 또한 아벨군이 된 뿐만 아니라 자, 이 아벨군에 있는 원소의 형태가 A 플러스 H의 형태인데 A는 이제 G에 있는 원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G 자체가 유한한 집합 S에 있는 원소들만을 가지고 여러 번 연산해서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잉여군도 결국은 이러한 형태죠. A 더하기 H인데 A가 그 S에 있는 그런 원소들만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연산을 한 것을 가지고 모든 이러한 잉여군의 원소를 이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잉여군도 유한생성 아벨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유한생성 아벨군의 구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한생성 아벨군의 구조 중에서 이 잉여군이 어떠한 구조하고 동일한 구조를 갖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로서는 G4랑 G6의 다이렉트 프로덕트 이것은 하나의 이제 유한생성 아벨군이고요. 물론 이제 유한한 군이고요. 자, 그것의 이제 부분군으로서 0,1에 의해서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H는 0,1로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인데 자, 이 녀석의 원소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면 이 녀석을 여러 번 연산을 한 원소들을 다 나열을 하면 될 텐데요. 자, 0,1, 한 번 더 더하면 0,2, 또 한 번 더하면 0,3, 한 번 더 더하면 0,4, 그다음에 0,5, 한 번 더 더하면 0,0 그래서 맨 앞에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수가 6인 그런 부분군이 이제 H가 되는데요. 자, 지금 H에 있는 원소들은 첫 번째 성분 전부 다 0이고 두 번째 성분은 0부터 5까지 즉 두 번째 성분에 해당하는 G6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나타납니다. 자, 그랬을 때 H를 가지고 만든 잉여군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 를 생각을 해보면 자, 같은 잉여류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전부 다 같은 원소로 지금 취급을 이제 하는 것인데 지금 보는 것처럼 첫 번째 성분은 0만 같은 것으로 보겠다라는 뭐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분은 0이나 1이나 2나 3, 4, 5 모두 다 그냥 같은 걸 보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그, 그러한 이제 개념이 이제 결국 잉여군에서의 이제 잉여류에 해당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리고 더군다나 H의 위수는 6이고 지금 원래 구분의 위수를 생각을 해보면 4 곱하기 6이므로 자, 여기 있는
잉여군의 위수는 4 곱하기 6을 6으로 나눈 것만큼이 이제 잉여류가 있는 것이라서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잉여군은 위수가 4인 그러한 유한생성 아벨군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위수가 4인 유한생성 아벨군은 두 가지 구조가 가능하죠. 즉 G4 또는 G2하고 G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 두 가지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것은 이제 순환군이고요. 두 번째 것은 이제 순환군이 아닌 위수가 4인 그러한 아벨군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구조 같은 것 중에 알려진 군이 클라인 4군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잉여군은 두 가지 중에 하나하고는 이제 구조가 같을 것 같은데 이 둘 중에 어느 것과 구조가 같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H는 첫 번째 성분은 0으로 고정되어 있고 두 번째 성분은 G6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써보면 첫 번째 성분은 0이고 두 번째 성분은 G6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고려한 것이니까 결국은 0과 0 하나만을 가진 집합과 G6라는 집합의 다이렉트 프로덕트에 해당하는 그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을 G6와 제로로 구성된 집합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잉여분을 하면 마치 나눗셈을 하는 것처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G4하고 0은 나눗셈을 할 때 G4만 뭐 달랑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아마 주어진 잉여분은 G4랑 동형일 것 같은데 그것을 조금 더 엄밀하게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제1동형 정리를 이제 사용을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1동형 정리를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G4에서 G4랑 G6의 다이렉트 프로덕트에서 우리가 이제 아마도 짐작하는 구조가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군으로 가는 호모몰피즘을 하나 잡는데 이때 호모몰피즘의 커널이 분모에 있는 이 H가 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커널이 H가 되게 하는 파이 호모몰피즘을 이제 잡을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한 원소 A, P가 있다고 할 때, 자, 여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커널이 H가 될까? 커널을 보면 커널이 되어야 되는 것은 그 첫 번째 성분은 0이지만 두 번째 성분은 어떤 거가 되더라도 다 0으로 대응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B에 상관없이 전부 다 0으로 대응을 시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A, B를 A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대응은 A, B에서 B는 그냥 잊어버리고 A로 대응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하나의 사형이 되는데요. 프로젝션. 자, 이 프로젝션은 우리가 쉽게 홈몰피즘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홈몰피즘의 조건을 따져보면 뭐 쉽게 홈몰피즘인지는 금방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녀석의 커널이 우리가 기대한 결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커널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결과가 0이 되는 정의역에서의 값인데 G4에서 0은 0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A, B들 중에서 A가 0이 되는 그런 원소들의 모임이니까 첫 번째 성분은 0이어야 하고 두 번째 성분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B는 아무렇게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0,1에 의해서 생성된 시클릭 서브 그룹인 H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동형 정리로부터 정의역을 커널로 만든 이제 커널에 의해서 만든 잉여분은 주어진 호모몰피즘의 시역과
동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러한 함수 phi는 이제 프로젝션 돼서, 자, G4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대응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온투가 되므로 이것은 G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우리가 예상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G4가 되는데요. 자, 이것은 좀 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두 개의 그 다이렉트 프로덕트는 두 개의 군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일반적으로 H와 K의 다이렉트 프로덕트가 있다고 할 때, 자, 이것에 대해서 이쪽 부분은 뭐였냐면, 뭐 예를 들면 하나는 0으로 그냥 고정시키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K를 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이러한 부분 집합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쉽게 노멀 서브 그룹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노멀 서브 그룹을 가지고 잉여분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앞에서 한 것과 같이 K가 이제 캔슬 되면서 결국은 H와 구조가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13.8에서 살펴보면 G가 H와 K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라고 하고요. H와 K는 임의로 주어진 두 개의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때 앞에서는 이제 첫 번째 성분을 이제 고정을 시키고 0으로 고정시키고 두 번째 성분을 바꿔가면 생각했는데, 자, 그걸 반대로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H바라고 하는 집합을 첫 번째 성분은 이제 첫 번째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할 때 쓰는 요 인자에 있는 모든 원소들 생각하고, 두 번째 성분에는 K의 항등원을 그냥 고정을 시킨 그런 원소들 전체의 모임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간단하게 쓰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H와 항등원인데 이제 여기서 2라고 이제 쓴 거니까 이런 꼴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H반인데 이 녀석이 H와 K의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노멀 서브 그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노멀 서브 그룹을 가지고 이제 그 잉여군을 생각을 하게 되면 앞에서 본 것처럼 앞에는 이제 결국 H와 K의 다이렉트 프로덕트에서 H 곱하기 2를 가지고 잉여군을 계산하는 거니까 이 녀석은 얘가 약분되고 남는 거는 결국 K 안 남는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phi1이라고 하는 함수를 H와 K의 다이렉트 프로덕트에서 K로 가는 함수로 생각을 할 텐데요. A, B라는 하나의 원소를 B로 대응시키는 그것 하나의 프로젝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분은 무시하고 두 번째 성분으로 그냥 대응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파이 2라고 하죠. 두 번째 성분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의미로 파이 2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션은 호모몰피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룹 호모몰피즘이 되고, 자, 이때 이 녀석의 커널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A, B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자, 대응한 결과가 항등원인 것이죠. 즉 B가 항등원이 되는 것들입니다. 같은 얘기는 A, B에서 B는 2로 고정이 되면서 A는 아무거나 다 사용이 될 수 있으니까 H에 있는 모든 원소가 되겠습니다. 즉 이 녀석이 위의 표시로는 H바라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즉 H바는 첫 번째 성분은 이제 H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생각하고 두 번째 성분은 K 항등원으로 이제 고정을 시킨 그런 원소들 전체의 모임이 되는데 그것이 커널이 되겠습니다.
파이2에. 따라서 호모모피즘의 커널은 항상 정의역의 노멀 서브그룹이 되므로 우리가 이걸 통해서 H바가 노멀 서브그룹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제1동형 정리에 따르면 정의역을 커널에 의한 증여분은 이 호모모피즘의 치역과 동형이 될 텐데요. 자, 파이2가 A, B를 전부 B로 대응시키는 것이니까 이것도 onto인 K의 모든 원소가 다 대응이 되기 때문에 치역이 K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우리가 동형이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뒤집으면, 즉 H하고 K를 반대로 생각한다면 비슷하게 G를 K바로 만든 잉여분은 H와 이제 동형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K바의 의미는 이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첫 번 성분은 H의 항등원을 고정을 하고, 두 번 성분은 K 모든 원소를 다 고려를 한 그러한 원소들 전체 모임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G는 H 곱하기 K인데, 네, K바, 즉 E하고 K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이제 잉여분을 만들면, 물론 이제 이 녀석이 앞에서 한 것과 동일하게 분자에 해당하는 H와 K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노멀 서브 그룹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잉여분은 K가 이제 약분이 되는 것처럼 H와 동형이라는 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잉여군과 그 다음에 원래 군하고는 좀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연결 중에 한 가지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가 순환군인 경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순환군인 경우라면 G는 항상 아벨군이 될 텐데요. 자, 그런 경우에는 G의 이미의 서브그룹이 항상 노멀 서브그룹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의 서브그룹을 가지고 잉여군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잉여군도 여전히 순환군이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반복하면 G가 순환군인 경우에는 G의 임의의 서브그룹을 가지고 잉여군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잉여군도 순환군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보면 조건이 G가 순환군인 거니까 G는 하나의 원소 A라고 하죠. A로부터 만들어지는 시클릭 서브그룹과 같아지는 그런 A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시클릭 서브그룹 혹은 A에 의해 생성되는 군 G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의 원소 A에 대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여러 번 연산한 것들의 전체 모임이 G가 된다는 것이죠. 이때 임의의 서브그룹 N이 아벨군이므로 노멀 서브그룹이 되고, G가 아벨군이므로 노멀 서브그룹이 돼서 이런 잉여군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녀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즉 G에 속하는 각각의 원소들에 대해서 그 원소를 포함하는 잉여류들의 모임이 잉여군에서의 원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G에 있는 모든 원소는 A를 거듭 제곱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잉여군들은, 그러니까 잉여군은 A를 포함하는 잉여류 하나만을 가지고 생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잉여군 안에 한 원소 A를 포함한 잉여류가 있을 텐데요. 자, 그 잉여류에 의해서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을 생각해 보면 AN을 여러 번 연산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잉여군의 연산에서는
대표원을 뽑아서 연산을 하기 때문에 AN과 AN의 연산의 결과는 A와 A의 연산 A제곱을 포함한 잉여류가 되고 AN의 C제곱에 해당하는 것은 결국은 A를 3번 제곱한 녀석을 포함한 잉여류가 되기 때문에 A를 포함한 잉여류를 거듭해서 스몰 n번 연산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A를 n번 거듭 제곱을 한 다음에 그 녀석을 포함하는 잉여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앞에서 뒤에 있는 모든 원소 x들은 x가 뒤에 있는 원소일 때 이런 x들은 전부 다 스몰 a를 적당히 자연수만큼, 그러니까 정수만큼 거듭 제곱을 한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a의 n제곱을 포함한 잉여를 생각을 하게 되면 a의 n제곱이 G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결국은 이 두 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입니다. 즉, 이 녀석이 A를 포함한 잉여류 하나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그러한 잉여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 녀석이 순환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 13.9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잉여군에 대한 계산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